라이아가 세상을 떠난 후 혜진은 마치 차가운 공허 속으로 떨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살던 작은 전라북도 익산의 동네는 위로도 공감도 모르는 곳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늘 조용히 속삭이며 뒤돌아볼 뿐이었다. 12살인 아들 준호는 그날 난로 옆에 앉아 무릎을 가늘게 감싸 쥐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 통통했던 그의 볼은 몰라보게 갸름해졌고 혜진의 가슴은 칼에 찔린 듯 아팠다. 엄마, 괜찮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저 나를 위해 기도해줘. 혜진은 오래된 거울 앞에 서서 검은색 바디라인이 드러나는 벨벳 느낌의 원피스를 몸에 맞게 조였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길이로 예전에 맥스가 좋아했던 스타일이었다. 장례식 때는 입지 않았던 옷이었지만 오늘은 다시 여자로서 자신을 느껴야 할 것 같았다. 집안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빵은 입안에 갈라진 틈을 자극하지 않도록 물에 적셔 먹어야 했고 낡은 구두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졌다. 준호는 직접 돈을 벌려고 자동차 정비소들을 돌며 아르바이트를 부탁했지만 어린 목소리와 마른 손은 어른들의 미소와 거절만을 불렀다. 밤이면 야른 벽 너머로 준호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혜진은 반쯤 풀린 와인색 가운을 걸친 채 낡은 소파에 누워 머리카락을 베개에 흩뿌렸다. 여자로서의 잔재라도 간직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조용히 준호에게 물었다. 내가 일을 찾으면 화내지 않을 거지? 준호는 잠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해.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실크 소재의 검정 원피스에 가느다란 스트랩 샌들, 그리고 부드러운 스카프로 얼굴을 살짝 감싸고 익산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로 향했다. 거기 동네 과자 공장에서 청소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공장장인 중년 남자는 피곤한 얼굴에 회색 다크서클을 달고 오래도록 그녀의 무릎을 투명 스타킹월로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월요일부터 근무복 준비해둘게. 늦은 밤 집에 돌아오자 준호가 달려와 남자답게 꽉 안았다. 여전히 따뜻한 어린 손이었다. 혜진은 참지 못하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 그녀는 바닐라와 초콜릿 냄새가 배인 파란 작업복을 입고 집에 돌아왔다. 머리는 귀 옆에 달라붙고 앞치마에는 땀 자국이 번졌다. 이따금 옆 작업장 직원들이 가벼운 농담을 건넸다. 그 얼굴로는 청소부보단 영화배우가 더 어울릴 텐데. 그녀는 웃으며 그 이야기를 준호에게 전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작업복을 쓰다듬으며 이상한 자부심과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느 날 혜진은 집에서 오랜만에 잠옷 대신 연보라색 새틴 슬립을 입었다. 얇은 끈이 어깨를 감싸고 머리는 무심하게 뒤로 묶었다. 입술엔 은은한 광택을 바르고 있었다. 준호가 방에 들어와 커피잔을 들고 문턱에서 멈췄다. 엄마, 오늘 정말 예쁘다. 그는 수줍게 말했다. 눈을 내리깔았다. 그 순간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떨리고 조여왔다. 두 사람은 이 삶의 온기와 남은 행복의 조각을 꼭 붙잡으려 애썼다. 익산의 가을은 회색빛이었다. 거리는 연기로 가득 찬 것 같고 낙엽은 아스팔트에 눌러붙어 있었다. 버스 정류장의 웅덩이는 얇은 진흙막으로 덮여 있었다. 어느 저녁, 혜진은 낡은 무지개 마트 앞에서 낡은 목도리를 두르고 서 있었다. 그때 처음 그녀를 봤다. 키는 작지만 우아했고 샌드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에게선 달콤한 참외 향기와 고급 샴푸 냄새가 났다. 여자는 혜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혹시 올리라고 부르시나요? 혜진은 당황했다. 올리라는 이름은 오직 그녀의 옛 친구인 학교 동창만이 불렀다. 아니요, 저는 라야예요. 여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지은이에요. 우리는 군산교육대학에서 함께 공부했죠. 기억이 번쩍 스쳤다. 긴 속눈썹, 사과향 로션, 그리고 기숙사에서 지은이가 남자 셔츠와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입고 나타난 그날 밤이었다. 그때 동기들은 그녀의 야간 외출에 대해 수군거렸고 혜진은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질투도 아니었고 부러움도 아니었다. 물론 기억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둘은 광주행 버스에 함께 올랐다.
지은이는 다리를 꼬고 앉아 코트가 살짝 벌어져 높은 부츠와 레이스 스타킹 가장자리가 보였다. 남자 승객들의 시선이 훔쳐보는 게 느껴져 혜진은 낡은 작업복이 창피했다. 어디서 일해요? 지은이가 무릎 위에 놓인 손으로 코트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과자 공장에서 청소를 해요. 혜진이 말했다. 저는 어린이집에 다녀요. 최근에 이사 왔고 이혼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나뭇잎이 스치는 듯 가벼웠다. 슬픔도 후회도 없었다. 그때부터 지은이는 자주 나타났다. 때론 공장 정문에서 파이와 함께 기다렸다가 때론 예고도 없이 짧은 치마와 몸에 딱 맞는 따뜻한 스웨터 차림으로 찾아왔다. 준호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는 얼굴이 빨개져 바닥만 쳐다봤다. 아들 멋지다. 지은이가 웃으며 그의 볼을 살짝 만졌다. 맥스 닮았네. 혜진은 고개만 끄덕였다. 어느 날 밤, 혜진이 부엌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지은이가 노크 없이 들어왔다. 그녀는 낡은 실크 가운을 들고 있었다. 입어봐도 될까?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며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는 욕실로 사라졌다가 젖은 머리카락과 참외 향기를 풍기며 반쯤 잠근 가운 차림으로 나왔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준호는 입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볼은 붉어졌고 눈빛은 아이답지 않게 진지했다. 엄마, 그게 내 몸에 잘 어울려. 지은이가 혜진에게 말했지만 시선은 준호에게 향했다. 혜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가슴속에 얼음가시가 박힌 듯 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벽 너머로 준호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의 맨발, 레이스 스타킹 가장자리,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의 관심을 조종하는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일찍 떠나며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다. 저녁 고마웠어요. 넌 아직 아름다워.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준호는 아침 식사 내내 말이 없더니 갑자기 물었다. 엄마, 지은 누나 또 올까? 혜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아마도.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녀는 예전 엄마 냄새가 나. 그 말은 가벼워 보였지만 혜진 마음속에 불안한 메아리를 일으켰다. 무언가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정체를 알고 싶지 않았다. 익산엔 눈이 크게 내렸다. 창문에 달라붙고 행인의 스카프와 낡은 가게 간판 위에 쌓였다. 눈은 느리게 영원히 내릴 듯 했다. 부엌 창가에 서서 허브차를 우려내던 혜진은 준호가 털모자를 뒤집었으며 투덜대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또 작업복 아니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은 깊은 V넥 회색 니트 원피스에 얇은 스킨톤 스타킹, 그리고 부드러운 실내화 차림이었다. 그냥 여자가 되고 싶었어.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지은이가 자주 나타나면서 혜진 안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작은 것들을 사기 시작했다. 바닐라 향 샴푸, 바디크림, 그리고 공장 근처 작은 가게에서 레이스가 달린 얇은 스타킹을 샀다. 점원이 웃으며 속삭였다. 영화 배우가 되셔야 할 텐데 바닥 청소는 안 어울려요. 혜진은 스타킹을 가장 깊은 서랍 속에 숨겼다. 그 행동은 자신에게 하는 비밀스러운 고백 같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날 저녁, 지은이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손에는 뜨거운 양배추 파이가 들려 있었다. 짧은 따뜻한 치마, 선명한 빨간 스웨터, 그리고 꿀 냄새가 나는 풀어놓은 머리카락이었다. 잠깐 들렀어. 지은이가 준호를 보며 말했다. 안녕, 영웅. 준호는 얼굴이 빨개져 수줍게 수학 시험 이야기만 중얼거리며 방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부엌에 남아 있었다. 지은이가 다리를 꼬고 앉았고 레이스 스타킹 가장자리가 허벅지에 하얗게 빛났다. 회색 저녁 속에서 작은 빛점 같았다. 침묵 속에 혜진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가 널 좋아해. 지은이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대답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야. 그게 정상이지. 아니야. 단순하지 않아. 혜진이 말했다. 내가 질투하는 거잖아. 지은이는 너무 차분해서 대답할 말이 없었다. 혜진은 침실로 걸어갔고 지은이는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넌 뭘 숨기고 있는지 보여줘. 그녀가 서랍을 열어 숨겨둔 스타킹을 꺼내 천천히 펼쳤다. 아름다워, 라야. 넌 꼭 입어야 해. 다시 내 자신이 되어야 해. 지은이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추는 익산의 아침. 혜진은 여전히 공허함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집 안은 텅 비었고 낡은 가구들의 그림자가 긴장감 속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머리카락에 꽂힌 뱀 모양의 검은 핀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그 무게감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이 핀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불러오는 운명의 징표 같았다.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그는 창밖에 흩날리는 눈발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다. 혜진은 그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내가 강해져야 해. 준호를 지켜야 해. 그날 오후 혜진은 익산 시내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향했다. 낡은 목재 의자와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그곳은 세상의 모든 무거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은신처 같았다. 그녀는 연보라색 스웨터에 짙은 청색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려졌고 입술에는 은은한 장밋빛 립글로스가 번졌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누구도 다가가지 못할 듯한 신비로운 아우라를 풍겼다. 이 따뜻한 유자차 하나요? 그녀가 조용히 주문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듯 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그 남자를 알아챘다. 그의 이름은 성민. 그녀가 광주과자 공장에서 일할 때 가끔 마주쳤던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닌 남자였다. 혜진 씨, 오랜만이네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성민 씨. 혜진도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여기서? 직선으로 일 때문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 생각이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진은 속으로 이게 무슨 운명인가 하고 생각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빗줄기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지은이 씨와 준호에 대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알아본 바로는 지은이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보라색 문 뒤에 숨겨진 진실도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함께 그 비밀을 찾아야 하는 거네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혜진 씨. 그날 밤 혜진은 집에 돌아와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속에는 지은이 남기고 간 보라색 봉투와 함께 들어있던 옅은 향수병이 있었다. 향수를 손에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어린 시절 기억과 함께 어렴풋한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그 순간 방 안에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혜진 옆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엄마, 나도 무서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도 그 비밀을 알고 싶어요. 혜진은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린 함께 할 거야.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그날 이후 혜진과 준호 그리고 성민은 보라색 문이 있는 집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한겨울 바람이 매섭게 부는 석전동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집에 다가갈수록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가워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혜진의 손에 꽉 쥔 뱀 모양 피는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우리가 찾는 답은 바로 저 안에 있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다. 혜진은 문 앞에 섰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가락은 떨렸다. 문을 두드리자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숨을 죽인 듯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보라색 빛이 새어나왔다. 이게 시작일 뿐이야. 혜진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모든 것이 변하려는 듯한 순간 멀리서 쩌렁쩌렁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가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이 깨어난 것일까? 준호야, 조심해. 혜진이 외쳤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뒤에서 낮고 미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왔구나, 라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고 동시에 너무나도 낯설었다. 혜진은 숨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익산 석전동의 좁은 골목 안, 보라색 문이 천천히 열리며 희미한 보랏빛이 어둠을 뚫고 새어나왔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 앞에는 오래된 나무 바닥과 벽난로, 그리고 낡은 가구들이 어우러진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불길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라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에서 울렸다. 혜진의 눈앞에는 낯익은 얼굴, 바로 지은이었다. 그때와는 달리 그녀는 짙은 자주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는 은은한 빛을 내며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강렬했다가도 이내 부드럽고 애절하게 변했다. 지은아.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드디어 왔군요. 당신과 준호, 그리고 성민 씨까지. 지은이 천천히 다가와 혜진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동안 숨겨진 진실과 우리가 왜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녀가 손을 놓자 방 안의 벽이 서서히 움직이며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의 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턱에는 고대 한글로 쓰인 낡은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문을 넘어가면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은이 말했다. 혜진과 성민, 그리고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문을 밀어 열었다. 이 문 너머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무릎까지 쌓인 눈과 은은한 달빛 아래 펼쳐진 고요한 숲이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바람에 속삭였다. 그곳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혼재해 있었다. 여기가 그곳인가요? 성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맞아요. 이곳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비밀의 땅이에요. 지은이 대답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힘을 깨우고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야 해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나도 할 수 있을까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함께니까 할 수 있어. 그들은 숲속을 걸으며 각자의 기억과 마주했다. 혜진은 자신이 어릴 적 느꼈던 따뜻한 손길과 동시에 숨겨진 두려움을 떠올렸다. 준호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사랑을 발견했다. 성민은 오랫동안 감춰왔던 상처와 화해했다. 그러나 그때 숲 깊은 곳에서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찾았다. 나의 후예들아. 검은 망토를 두른 그림자가 나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냉혹했으며 입가에는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너희가 감히 이곳에 올 줄은 몰랐다. 혜진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림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진실이라.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순간 준호가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함께 싸워요. 그때부터 숲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바람이 거세지고 나무들이 흔들렸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며 과거의 그림자들이 현실로 튀어나왔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보라색 스타킹과 은은한 향기를 떠올렸다. 그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녀가 가진 힘의 상징이었다.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외쳤다. 성민과 준호도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맞아요.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빛이 피어났다. 희미한 보랏빛이 세 사람을 감쌌고 그들의 주변에 신비로운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지은이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동자는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숲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뱀 모양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전설 속의 수호신처럼 세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는 듯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단지 어둠만이 아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과 상처도 함께 맞서야 한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야. 준호는 두 눈을 빛내며 말했다. 엄마, 나도 준비됐어. 그들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보라색 문 너머에 감춰진 비밀과 그들이 마주할 진짜 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은이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라야, 조심해. 지은이 마지막으로 속삭인 말이 방 안에 메아리 쳤다. 그리고 문은 천천히 닫혔다. 보라색 문이 무겁게 닫히고 난 뒤 익산 석전동의 밤은 더욱 깊고 쓸쓸해졌다. 혜진은 손에 땀을 쥐고 숨을 고르며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뱀 모양의 검은 핀을 만지작거렸다. 그 핀은 마치 그녀의 운명을 얽어매는 실타래처럼 느껴졌다. 성민과 준호도 잠시 말을 잃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숲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야? 성민이 조용히 말했다. 이곳엔 깊은 비밀과 오래된 저주가 깃들어 있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린 그 저주를 끊어야 해.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없어. 준호는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나도 도울게. 우리 가족이니까. 그 순간 숲속에서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나뭇잎이 휘날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지은이 멀리서 나타나며 외쳤다. 조심하세요.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졌고 손에는 오래된 고서가 쥐어져 있었다. 고서에는 한자와 고대 한글이 뒤섞인 문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책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기록이에요. 이곳의 비밀과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거예요. 지은이는 힘주어 말했다. 혜진은 고서를 받아들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요. 그들은 숲속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빛 아래 신비로운 힘이 점점 강해졌다. 어느 순간 땅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기이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심하세요. 성민이 경고했다. 갑자기 커다란 뱀 모양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 뱀은 눈부신 은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존재였다. 눈동자에서는 차가운 빛이 번쩍였다. 너희는 감히 나의 영역에 들어왔구나. 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 너희의 운명을 시험하겠다. 혜진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말했다. 우린 우리의 과거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준호 역시 굳은 결심으로 말했다. 우리 가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뱀은 공중으로 솟구치며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곳에서 과거의 기억과 잊혀진 고통이 형상화되어 나타났다. 혜진은 그것들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힘을 믿어야 해.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엄마, 난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숲속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솟아오르며 그들 주위를 감쌌다. 보라색 빛이 점점 강해지며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지은이는 멀리서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때 숲 가장자리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무겁고 묵직한, 그리고 어딘가 위협적인 기운이 함께 느껴졌다. 누구지? 혜진이 긴장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며 거대한 그림자가 점점 다가왔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 잊혀진 전설 속 어둠의 수호자였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성민이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숲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운명의 실타래가 더 복잡하게 얽히고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혜진과 준호, 성민 그리고 지은, 그들 앞에 놓인 진실과 선택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둠의 수호자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모든 것이 베일에 쌓인 채 그들의 여정은 끝없이 이어진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익산 석전동의 골목길을 휘감았다. 보라색 문 너머 숲속에서 울려 퍼진 전설 속 거둠의 수호자의 위협적인 존재감이 아직도 혜진과 준호, 성민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을 넘어선 결의로 숨을 고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온 것보다 더 어려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성민이 낮게 경고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준호야, 엄마 믿어줘.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강해질게. 그때 숲 깊은 곳에서 빗줄기가 뻗어나왔다. 그 빛은 마치 길잡이처럼 그들을 인도하며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여기가 마지막 관문이야.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이 문을 지나면 우리가 찾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야. 그들은 문 앞에 섰다. 문은 고대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문양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빛났다. 혜진은 손가락 끝으로 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모든 게 이 안에 있어. 성민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준비됐어. 준호가 힘차게 대답했다. 응, 엄마랑 같이라면 두렵지 않아. 세 사람은 마침내 문을 밀어 열었다. 문 너머로 펼쳐진 공간은 눈부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곳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과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수정 구슬이 놓여 있었다. 이 구슬은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깃든 곳이야. 지은이가 설명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가진 힘과 진실을 마주해야 해. 혜진은 조심스레 구슬에 손을 댔다. 순간 몸 안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에너지가 솟구쳤다. 그녀의 시야는 흐려졌다가 다시 맑아지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섞인 환영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환영 속에서 혜진은 맥스와의 추억, 준호를 처음 안 순간, 그리고 지은이와 마주쳤던 그날 밤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간직한 두려움과 희망, 사랑과 고통이 뒤엉켜 있음을 깨달았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혜진이 속삭였다.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야 해. 성민과 준호도 각자의 내면에서 용기를 끌어내며 구슬을 함께 손에 쥐었다. 세 사람의 손에서 빛이 퍼져나가며 어둠의 수호자와 맞서 싸울 힘을 불러일으켰다. 그 순간 어둠의 수호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눈빛이 번뜩이며 말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희 안의 어둠까지 마주할 준비가 됐느냐? 혜진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우리 안의 빛을 믿어. 준호가 덧붙였다. 엄마랑 아빠가 남긴 사랑과 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전쟁이 시작되었다. 빛과 어둠이 충돌하며 공간이 흔들렸다. 세 사람은 서로의 힘을 나누며 그동안 숨겨왔던 상처와 두려움을 마주했다. 그 과정에서 혜진은 자신이 단지 엄마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진 인도자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싸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지은이가 갑자기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원한 결말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몸이 빛으로 감싸이며 서서히 사라졌다. 지은아. 혜진이 외쳤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숲은 다시 조용해졌고 어둠의 수호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침묵과 함께 더욱 커져만 가는 의문이었다. 우린 진짜 무엇을 얻은 걸까? 성민이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리고 지은이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준호가 궁금한 듯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선 또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딕산의 겨울밤. 보라색 문 너머 숨겨진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다시 마주할 운명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여정은 어디일까? 혜진이 속삭이며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